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이 한동인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늘 궁금하고 또 내가 그 경험하고 수행하면서 내가 느꼈던 내 입장을 언젠가는 한번 밝혀야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저 아침에 일어나서 지랄 체조를 하던 중에 또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예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각이 났어. 야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제 입장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책에서 보면 가장 크게 그 이슈거리가 되는 게 돈오 돈수와 돈오 점수라는 데 대해 가지고 참 결론이 안 나고 참 오랫동안 가고 또 큰 손님들도 꼭 이 싸움이 끼고 그러면서도 확실한 그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게 이 돈오 돈수와 돈오 점수입니다. 돈오 뭐 돈자가 뭐 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만 돈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저 행위가 부처의 행위가 그대로 일어난다. 뭐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이런 돈오 돈수, 돈오 점수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거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행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돈의 점수입니다. 돈의 점수라고 말하는데 이 양쪽 그 견해가 팽팽합니다. 돈수가 맞다, 돈의 점수가 맞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너무나 의견이 많고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갑자기 좋은 예가 생각나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밥을 하는데 요즘 뭐 사람들 밥하기 참 쉽죠. 살 씻어가 전기밥솥에 넣어가지고 스위치 하나 꼭 눌러놓으면 20-30분 지나 밥이 되죠. 아주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근데 옛날 우리 엄마들은 밥하는 걸 참 어려운 과정인데 밥을 참 잘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밥을 해놓으면 이 밥에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참 그 구수한 냄새가 밥에서 풍겨나요. 밥솥 뚜껑을 열면. 그런데 수행이란 것도 이런 식으로 밥을 하는 과정하고 나 비교를 해봤거든요.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뜸을 들여야 되느냐, 뜸을 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난 이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엄마들은 밥을 할 때, 물론 음식을 할 때 어떤 뜸 들이는 과정이 거치면 음식 맛이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밥을 했는데 꼭 뜸을 들여야 된다. 뜸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바로 먹으면 된다. 뭐 이런 논쟁인데 우리 엄마들 그 옛날 엄마들이 밥을 할 때는 장작불로 밥을 했죠. 나무로 밥솥에 불을 떼는데 옛날 엄마들은 뭐 특별히 뭐 뜸을 들인다는 이런 과정을 안 하고도 바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리 되느냐? 밥을 이제 일단 불 때다가 김이 나고 또 그 밥솥에 불 한 끓고 나는데 김이 어느 정도 나고 난 뒤에 그 이제 불을 약간 약하게 약불로 그 한참 동안 불을 떼줘야 그게 맛있게 그 과정을 이제 뜸을 들인다 그러죠. 뜸을 들인다는 말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뜸을 들이는 건데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 밥이 다 되고 뜸을 들이는 과정이 왜 필요 없느냐 그러면 그 엄마들이 밥이 다 됐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뜸 들이는 과정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참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뜸을 들이는 과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뜸을 들이실 필요 없다. 바로 먹으면 되도록 밥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돈의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거 실제로 깨달음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야지 그게 바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또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도노 점수는 그 소승불교, 동남아 쪽에서는 소승불교라 그러면 그 해오를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해오. 그리고 이론상으로 어떤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을 도달해서 실제로 쓰려면 어떤 그걸 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돈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벌써 이미 뜸을 들였기 때문에 밥을 하는 과정에 옛날 우리 엄마도 밥을 할 때 보면 나무로 불을 떼고 이제 밥시장 끓고 난 뒤에 김이 어느 정도 엄마들은 이제 감이겠죠. 아니 이제 밥이 다 됐다. 이럴 때 뜸을 드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불이 온기가 남아 있는 숯 이제 불찌꺼기지 그걸 밥솥 밑에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그걸 확 펼쳐 놓습니다. 펼쳐놓고 난 다음에 엄마는 이제 숟가락을 챙긴다든지 밥그릇도 챙기고 국에 잘 됐나 어떻나 된장찌개 뚜껑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밥을 푸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밥이 끓고 난 다음에 불을 그렇게 수출 모아가지고 펼쳐놓는 그 과정이 이미 뜸을 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엄마는 이제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끝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모아놓고는 이제 온갖 걸 다 하죠. 밥 먹을 준비를 다 하지요. 그러면 엄마가 그 과정이 끝나면 밥을 딱 먹을 수 있는 밥이 다 됐고 아주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점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교종이 우리가 불교 크게 나누는 게 교종과 선종이 있습니다. 교종은 이제 이론으로 부처님이 글로 법문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게 교종이고 선종은 이제 참선을 통해야만 깨달음을 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교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의 점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스님들 주로 보면 교종이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건 깨달음 상태라고 보는 거고 선종 스님들은 보면 그거는 공부한 수행의 과정이지 그건 끝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에서 말하는 거는 밥을 뜸들이는 과정이 수행 과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게 깨달음이라 확실히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가 끝났다고 보는 거고 교종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이러한 게 깨달음이다 하는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결론이 났을 때 논리적으로 그때를 깨달음이라고 보는데 선종 깨달음이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수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꼭 뜸을 들여야 되느냐? 아니다. 반드시 뜸을 들일 필요는 없다. 이 공부가 끝나면 그다음에 밥을 먹어도 된다 이런 입장. 양쪽 이 입장 차이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돈수가 맞는 겁니다. 수행 과정 중에 이 뜸 들이는 과정에 포함이 돼야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뭐 이런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 그래 가지고 이걸 깨달음이라 한다. 그런 교정 입장과 선정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 정확하게는 선정 입장이 맞지요. 그 뜸을 들이는 과정이 그 속에서 그 과정이 끝나야 깨달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그 과정이 그 수행 중에 포함이 돼 있고, 교정은 그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게 뭐 어떤 결론이 났다 치더라도 또 어떤 조금의 과정을 거쳐야 완전하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그 결과가 같은 게 아닙니다. 선정은 이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해야 이제 그게 수행이 끝났다고 보는 거고, 선정은 교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깨달음이다. 자기 그걸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그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돼야, 끊어져 봐야 그게 그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론뿐이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런 예가 있는데, 이거는 참 민감한 부분인데, 육조 해능을 법을 이어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남학회양이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교종 천태종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다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인정받으면 어디 이름 있는 큰 스님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육조해능이라는 스님이 참 이름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육조해능한 스님한테 찾아갔는데, 스님은 보자마자 어디서 이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묻는데 막 답변을 못해 콱 막혀버린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물건이 왔는고 하는 말에 그렇게 하니까 콱 막혀가지고 뭐 어떤 질문을 하더니 그 답이 그대로 바로 적시 나와야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났다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아이까지 공부가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7년 동안 수행을 더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런 표현이 납니다. 책에는 자긍하여 스스로 긍정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나는 이 말에 인정을 하는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를 겁니다. 스스로 이제 수행 이제 그걸 왜 한 물건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수행을 더 했는데 스스로 자긍하여 이제는 여기 확실하다 그러면 스스로 긍정하는 상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시 찾아가가지고 스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대화를 나눈 과정인데 그걸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인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육조 해능의 법을 이어받아 인정을 받고 그 밑에 제자가 누구야 마조인가 그래가지고 쭉 법이 쭉 이어져 나왔는데 그때부터도 아니죠. 그 전부터겠죠. 쭉 이어져 오면서 선정이 불교를 아주 중흥시킨 그런 계기가 됐는데 스스로 자긍하여 여기에도 나는 주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행 중에 이제 나도 모르게 콧방귀를 끼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건 확실하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선종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걸 공부가 끝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고, 교정은 아니라는 거지. 그저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전 이제 요령한 것이 깨달음이다 하가 자기가 이제 그래 저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 깨달음이라고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스스로도 긍정을 못 이제 그 천태정에서 공부하던 그 남학회양선님 선사 이제 달마한테 육체해능한테 점검 받으러 가는 그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봤는데 그 남학회양선님을 봐서는 거의 완전히 그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못했으니까 이건 나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남학회양은 그 스스로 긍정하여 스스로 수행 중에 콧방귀가 나올 정도의 명확한 그 답을 얻었을 때 그걸 깨달으면 그게 선정이고, 그러니까 저 남학회양이 육조회양을 찾아갔을 점검 받으러 갔을 때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보는 게 교정의 그 입장인 겁니다. 그 정확하게는 남학회양의 그 입장이 맞지요. 스스로 이건 확신이 든다 이거죠. 스스로 이게 깨달음의 상태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콧방귀를 한번 끼웠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았구나. 돈어 돈수 돈어 점수 어떻게 조금 설명이 되나요?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어 돈수가 막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고, 돈어 점수는 그 소승불교 이론상으로 지식으로 결론 낸 그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체험을 해야 그게 진짜 깨달음을 나는 봅니다. 이론상으로야 뭐 공부하다가 이런 문제 부닥쳐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이게 맞겠다 그걸 알게 된 거, 그거는 논리적으로 알게 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 생각이 더 이상 질문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 또 이거는 뭘까 다시 질문이 있다면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그게 깨달음인데, 이게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꼭 믿어달라 이걸 받아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